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지만 계양 신도시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배드타운이 아닌 도시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아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3기 신도시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가장 시끄러운 곳은 기존 신도시인데요. 교통 불편이 여전한 데다 미분양 물량도 남아있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세진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출퇴근길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은 버스뿐입니다.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도시철도는 올해 7월로 개통이 미뤄졌고 김포와 서울 방화를 잇는 한강선은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건 2기 신도시를 늪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 2기 한강 신도시는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동안 참고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좋아진 것도 아니고 하고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생활 인프라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는 거는 저희를 그냥 아파트 늪지에다가 하나 섬나라에 가둬주는 상황이죠. 신도시 발표 여파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계양이나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한때 호황을 맞았던 지역 부동산 거래는 아예 뚝 끊겼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이 기존 신도시 집값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자체는 그 아파트의 거래가 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근 지역의 일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고 조정지역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김포는 조정지역이 아닌 즉 투기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의 거래는 되지 않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나섰던 기존 신도시들처럼 한강 신도시 주민들 역시 이번 주말부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에 참여할 예정.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 믿고 2기 신도시에 둥지를 튼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잇따른 분양 실패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죠. 인천시가 기자설명회를 열고 검단 신도시 활성화 종합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도로와 교통망 확충에 나서는 대신 정부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계양과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 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월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1.04대 1로 겨우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는 고작 87세대만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서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입주자 모집은 더 어렵게 된 상황.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종식 부시장은 정부의 전매 제한 완화와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해달라. 왜냐하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면 이 보증 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전매 제한 좀 완화해달라. 교통망 조기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김포를 잇는 원당 태리간 광역도로와 서구 경명로에서 검단 신도시를 잇는 도로를 계획대로 2023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봉수대길에서 검단 산단을 잇는 도로는 2022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곡동에서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 등 검단 북부권 도로망 4개 구간도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5호선과 인천 5호선 검단 연장 등 지하철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앵커 시설도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서고 또 도로라든가 지하철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건 저희가 다 하겠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도 해주고. 현재 검단 신도시는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25필지가 매각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 7,100여 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27년에 1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발표된 후 김포나 검단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김포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된 이후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도심의 아파트값도 떨어졌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계양 지역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가까이 있는 인천 아파트 역시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파는 2기 신도시인 인천 서구 검단까지 전달됐습니다. 기존 미분양 물량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까지 좋지 않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내 노후 아파트 단지 역시 이미 기존보다 0.08%가량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하락 속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지역은 시장 반응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접한 부천 대장의 신규 물량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대신 기대 심리로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계양구 집값은 옆에 대장이 발표됐어도 큰 움직임은 없고 그 3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 그때 올랐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박촌, 동양동, 구련동 이쪽이 좀 올랐던 게 서울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양구도 서울하고 되게 가까워서 입지 조건이 좋은데 집값이 싸. 그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계양 신도시로 인해서. 특히 최근 서울과 가까운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을 중심으로 집값이 0.2%가량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양 자체는 특별히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고요. 워낙 지역이 농토라든지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좋아질 거라는 향후 기대감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들어설 예정인 계양 신도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인접 지역 신도시 광풍 속에서도 계양 지역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3기 신도시 지정 후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술렁술렁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선정,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현매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현매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확인을 했지만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이나 또 부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호재 분위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이 김포와 같은 1, 2기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만 해도 5개의 신도시가 집중돼 있다면서 계속 인근에 새로운 대단지가 들어서면 입지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부천 대장과 몇 달 전에 발표됐던 인천 계양, 그보다 앞서 2기 신도시로 발전되어 온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 그리고 신도시의 시작이었던 부천 중동까지 이렇게 수도권 서남부에만 해도 5개가 몰려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게다가 이제 새로 발표되는 신도시들이 점점 더 서울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3기 신도시 선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는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뭐 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공급도 어느 정도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후보군이 일단 많지 않았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부천 대장 등이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국토부의 이번 목표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였기 때문에 일단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김포나 일산 등 1, 2기 신도시는 이미 배드타운이 됐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거단지가 적은 건 아니고 이번 대장 신도시 2만 호를 포함해서 5년 안에 4만 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배드타운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다양한데요. 일단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대로 된 일자리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상황에 주거만 더 늘어나면 이 모습이 악화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같이 준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이번 대장 신도시에 SBIT라든지 또 경명대로 신설 같은 계획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부천 중동 같은 1기 신도시 또 2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만 해도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도시 개발로 접근하는 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또 시설들이 낙후된 이런 도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보다 사실 뭐 이런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조성된 신도시 안에는 이제 인프라를 추가로 넣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된다고 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이렇게 새로 신도시가 지어지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기, 2기도 그 기본 방점을 일자리 창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적균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산업을 먼저 해서 주택 인구를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처럼 이 배드타운에 대한 지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또 교통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가 23일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이 보완 구성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과 김포를 거쳐서 이제 일산까지 연장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동서 방향 노선들을 이제 남북으로 이어서 수도권 서쪽의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유로 등 이렇게 수도권 간선도로에는 지하도로를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또 산업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에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마곡지구를 잇는 서부권 기업 벨트를 만들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곳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거지를 옮기는 것보다 이 기업이 사업지를 옮기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 뭐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냐 등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도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세 절감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을 유치함으로써 주변에 이제 새로 들어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 이 계획대로 성공을 하려면 관련 정책이 더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족도시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솔루션을 먼저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잡이 다시 릴로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공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솔루션 위주로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회사가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공간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만한 어떤 다른 메리트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예,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들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은 사고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 아들 A군은 지난 20일 사건 이후 4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은 그동안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모범생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그렇게 됐네요. 교사와 학생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A군은 현재 서울에 있는 친할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이후 A군이 있는 곳으로 가 몇 차례 조사를 했지만 A군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더는 조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건 현장을 실제로 목격을 했다면 아마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A군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팀이 이미 A군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군에게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역시 A군을 돕고 싶다며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 흉기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범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수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인 연수이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시행한 서구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연수구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서구에서 이달 초 시행한 지역화폐인 서로이음은 파격적인 혜택이 장점입니다. 주민이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6%를 지원하고 나머지 4%는 서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발행 20일 만에 카드 신청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수구가 지역화폐인 연수이음 발행을 다음 달로 공식화했습니다. 구는 인천시와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와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서민분들이 제대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포스코건설, 신한은행은 연수이음 활성화 노력에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연수이음과의 연계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한 겁니다.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발행을 앞둔 연수이음도 서구 정도의 적립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가 10%의 혜택을 선례로 보인 만큼 연수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균등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연수이음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기업인과 예비창업자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가 규모를 넓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창업 활동을 위한 지난 20년 가까이 운영된 거점 기관으로 늘어나는 여성 창업 수요에 맞춰 확장 이전한 겁니다. 함정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모두가 또 행복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창업하고 또 기업 활동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센터는 742제곱미터로 건물 2개 층에 각각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 기업을 위한 간단한 업무 공간부터 신생 기업이 길게는 3년까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은 7곳으로 3곳을 추가로 모집해 센터 내 전시장과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방침. 무엇보다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초기 교육부터 판로와 수출 등 사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 특화된 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도 쉽게 창업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게 관련 연구와 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리고 이 안에서도 먼저 사업을 하신 선배들이 또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한 후배들한테 조언도 많이.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여성기업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운영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임금과 인력 문제로 이달에만 6명이 퇴사했다며 이렇게 개통 준비 인력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영업 시운전은 물론 개통 이후에도 장애나 사고로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24일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면담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2인 1조 근무, 한 명이 병가나 휴가나 연차 사용하면 1인 근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 노동조합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저희 업무에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23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1톤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68살 A씨가 복부와 다리를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24일 홈에서 상주와 리그 1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새 사령탑에 오른 유상철 감독의 첫 홈 경기인 이번 상주전은 인천으로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경기입니다. 리그 최하위인 인천은 상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탈꼴찌는 물론 강등권 탈출에 발판을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인천은 이번 홈 경기에서 직장인을 위한 직딩데이 이벤트를 열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포된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17개 시군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대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 16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날보다 훨씬 덥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기습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 대체로 1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춘천 13도, 전북 남원 13도, 제주 20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동시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때이르게 찾아온 더위인 만큼 한여름 수준의 기온 보이는 지역에서는 폭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 34도, 전남 순천 33도, 경북 대구 36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